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 신성 델타 테크인데, 어제 애프터 마켓에서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초전도체 특허권 취소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간에서 급락을 하고 오늘도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볼게요. 자, 먼저 신성 델타 테크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글로벌 대기업의 핵심 생산 기지이자 전력 배터리 솔루션 파트너예요, 여러분들. 이 회사의 사업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첫째는 가전사업 부분입니다. 가전사업 부분이고요. 주로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며 아주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최근 시장에 주목을 받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에요. 예. 자회사인 신성 SD 등을 통해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향후 산업용 로봇의 필수적인 2차 전지 배터리 부품과 전력 관리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마지막은 뭐예요? 스마트 분류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회사는 가전 부품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자동화 공정용 전력 관리 솔루션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제 장마가무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했고 오늘 현재까지 왜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최신 뉴스에 따르면 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트리거는 뭐다? 초전도체 관련 특허 거절입니다. 지식재산처 특허로에 따르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출연했던 상원 상압에서 저저항 특성을 보이는 세라믹 화합물 그 제조 방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동안 신성 델타테크는 본업의 가치 외에도 그쵸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한 LNS 벤처 캐피탈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초전도체하면 대장주 테마로 묶여서 과도한 프리미엄을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주가 이치를 보면 과거 초전도체 기대가는 52주 최고가 83,000원대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펀더멘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경고와 함께 꾸준히 조정을 받아왔고요. 최근 3만원대 중후반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더 거세지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해석을 좀 보면 이번 급락을 통해 그동안 주가를 왜곡시켰던 과도한 테마성 거품이 완전히 거치고 앞서 말씀드린 LG전자 협력사로서의 가치와 2차전지 배터리 부품이라는 본업의 펀더멘탈 영역으로 주가가 복귀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반면 부정적인 해석은 테마이므로 주가를 지탱해오던 개인 투자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실망 매물과 반대 매매 물량이 겹치면서 단기적인 수익 고임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이슈는 단기적인 소동이 아니라 테마성 재료의 소멸이라는 중장기적 체질 변화의 변곡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요. 최근 시장은 외국인들에 의해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한 자금이 지금 이미 다른 섹터로 흘러들어갔어요. 우리 이제 다음 폭등주를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뭐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도 뭐예요? 로봇의 배터리를 만들듯이 이제는 최근에 현대차 파업 이슈, 삼성전자 파업 이슈처럼 로봇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로봇을 가장 오래 지탱하려면 뭐다? 배터리 전력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제는 맞아요. 로봇의 뭐 관절 이런 것보다는 배터리 전력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핵심 종목을 여러분들께 무료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로봇 관련 배터리 전략 리포트를 남겨드릴 텐데, 오늘 영상 끝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예. 그냥 무너진 흐름입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쵸? 예. 무너진 흐름이고, 우리가 월봉의 흐름을 봐도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도 17만원, 18만원까지 가던 종목인데, 결론 뭐냐면, 얘가 이제 초창기죠. 예. 얘가, 이때가 초창기였어요. 초전도체 초창기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쵸?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고점, 저점, 절반. 결국 뭐냐면 26,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단기적으로는. 얼마? 예, 26,5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까지는 열어 놓으셔야 돼요. 예, 여기까지는 그렇죠? 열어 놓고 보시고요. 절대 하락한다고 뭐 이제 저점이라고 추가 매수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무조건 관망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주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는 단순히 지금 많이 떨어졌다, 나쁘다로 끝낼 종목이 결코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 각자가 보유하신 가격대가 어디인지, 현재 손실 구간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위기를 기회를 보고 새롭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그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기준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구체적인 가격 대응 구간, 리스크 체크 포인트, 그리고 다음 관련 뉴스 확인 기준을 담은 리포트를 별도로 준비해 두었어요. 내가 가진 평단가에 맞는 정확한 실전 대응책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신성 델타테크로 남겨주시면 철저하게 준비된 시크릿 체크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의 위기를 현명한 대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핵심 종목 무료 공개해드립니다.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